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디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미디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 아니면 재미있게 본 웹툰, 드라마, 영화, 혹은 유용했던 유튜브 비디오, 블로그 포스트, 뉴스와 같은 정보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언론사, 방송국, 콘텐츠 제작사와 같은 조직이나 기관을 생각한 분도 계신가요? 사실 미디어는 이런 다양한 층위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다층적 성격을 갖습니다. 미디어는 영어로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미디움의 복수형인데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모든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예로 들어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모든 활동을 준비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이 컴퓨터와 모니터를 사용해 사진이나 그림 또는 핵심 단어가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한다면 이때 무엇이 미디어일까요? 학생들이 보는 모니터는 미디어일까요? 선생님이 만든 슬라이드 자체도 미디어일까요? 만약 이 수업이 교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면 혹은 동영상이나 실시간 화상회의로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면 교실이나 온라인 공간도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미디어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보는 모니터, 선생님이 만든 슬라이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이나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공간 모두 미디어입니다. 우선 미디어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의 다층적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대상이나 기기. 둘째, 의사소통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콘텐츠 혹은 스토리. 셋째, 특정한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는 맥락. 이 세 가지 차원이 모두 미디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미디어의 개념을 정의한 연구의 출처는 벨기에 학자들인 쿠트와 베르드힘, 드 마레즈의 2013년 논문입니다. 먼저 대상 또는 기기는 사람들이 메시지나 콘텐츠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같은 기기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기기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짧게 스크롤하며 볼 때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 뉴스를 읽을 때 정보의 소비 방식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경험은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볼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기사를 빠르게 스캔하며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중력이 분산되기도 하고 정보의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표면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 뉴스를 읽을 때는 보다 더 긴 호흡으로 뉴스의 흐름을 차분히 따라갈 수 있고 세부 정보와 맥락을 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정보를 깊이 이해하고 분석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는 텍스트, 즉 특정한 도구나 기기를 통해 접하는 콘텐츠나 스토리를 뜻합니다. 사진, 동영상, 뉴스 기사,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텍스트에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여가를 즐기기 위한 오락적 기능이나 예술적 혹은 심미적 기능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다큐멘터리, 웹툰, 광고 등을 볼 때 우리는 스토리와 시각적 요소를 통해 단순히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된 도구나 기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콘텐츠의 길이, 구조, 형식 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짧고 간결한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반면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에서는 보다 긴 형식의 스토리텔링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뜻합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상황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에서 화면을 통해 자료를 보며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가기가 더 쉽고 눈빛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소통이 수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수업에서는 이러한 즉각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크게 제한됩니다. 대신 교사는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보다 더 시각적인 형태로 준비하거나 말로 하는 설명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맥락은 미디어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분위기와 소통 방식이 크게 달라지며 이는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를 다룬 미디어 콘텐츠라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방식과 다른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미디어를 기기나 도구, 콘텐츠나 텍스트, 맥락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나요? 학생들에게도 이런 다양한 차원으로 미디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미디어는 왜 이렇게 다층적인 측면을 갖게 되었을까요? 미디어가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사회 및 기술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는 미디어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발전함으로 인해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었고 개개인이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이책은 여전히 중요한 미디어이지만 정보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 과거와 같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디어가 갖는 다층적 의미에 대해 미디어 사회학자인 연세대학교의 김용찬 교수님은 포스트 매스 미디어라는 책에서 도구, 내용, 제도, 사람, 공간 혹은 장소라는 5가지 층위로 미디어를 확장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구, 내용, 공간 혹은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기기, 텍스트, 맥락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여기에 2가지 층위가 더해집니다. 제도로서의 매체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언론사나 광고 산업 같은 미디어 조직이나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나 광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조직과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디어는 신문법, 방송법, 영화 비디오법, 게임산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문화산업법 등 다양한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에 따라 생산되고 유통되며 규제를 받습니다. 제도로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제도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편 오늘날에는 각종 디바이스를 장착한 개인인 사람들도 다중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보여주며 표현하고 소통하는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미디어로 소통하는 개인들의 자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다를 수 있고 한 개인의 다중적 정체성들은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과 그들이 온라인의 다양한 공간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은 이렇게 디바이스를 장착한 개인들이 미디어로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제도,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맥락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층위로 미디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의 작동 방식과 사회적 영향력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디지털 미디어뿐 아니라 비디지털 도구나 책과 같은 인쇄 매체를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하고 균형 있게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과 구체적인 내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